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이사철이 본격화하는 3월 전국에서 3만 6천여 가구가 입주를 시작할 전망입니다. 3월 입주 물량이 2월보다는 많지만 4월과 5월 들어서는 2만 가구대로 감소할 예정이어서 신축 아파트의 희소 가치가 높게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비만 1조 원에 달하는 서울 동작구 노량진 1구역이 층수를 기존 33층에서 최고 49층으로 높이고 중대형 가구를 늘릴 계획입니다. 업계에선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비 상승이 사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DH 퍼스티어 아이파크에서 이달 세 가구의 무순위 청약 물량이 나올 예정입니다. 4년 전 분양가로 공급되는 덕에 당첨되면 최대 약 20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최근 노후된 저층 주거지들이 몰려있는 곳을 모아서 정비하는 이 모아타운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러 가지 다양한 규제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 이 모아타운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 지역의 집값은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최근 서울시에서 이 모아타운 5곳을 추가로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 모아타운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은 식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투자가 그렇듯이 섣불리 투자에 임하면 또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오늘은 또 새롭게 발표된 모아타운 예정지가 어디인지 그리고 어디에 좀 투자를 해보면 좋을지 전문가의 눈으로 분석해서 여러분께 전달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방송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거나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언제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상담 전화 열어두고 있어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4번 시청하시는 여러분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문자 편하시다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고민 내용 자세히 보내주세요. 친절하게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어제도 종일 날이 흐리더니 오늘은 좀 비가 꽤 많이 내리는 것 같습니다. 비 내리는 오늘 또 여러분의 마음에는 비가 내리지 않도록 화창한 해를 띄워주실 전문가 모셨어요.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의 정창현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그 이제 정비 사업지를 보면요, 뭐 재개발이라던가 이제 재건축을 하는 이런 사업지들을 보면 이 공사비와 관련돼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분쟁이 없는 지역들이 없습니다. 예. 최근에 보면 이 공사비가 이제 한 2, 3년 사이에 가파르게 이제 상승을 하면서 이게 이 공사비와 이제 관련돼서 이제 많은 분쟁들을 지금 겪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모아타운이라던가 아니면 뭐 재개발이라던가 아니면 신속통합기획, 그다음에 뭐 재건축도 마찬가지겠죠. 이 우리가 이제 공사비가 늘어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업비가 많이 이제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사업비가 늘어나는 건, 즉 이제 원가가 많이 늘어나는 것만큼 어떻게 보면 사업성이 상당히 앞으로는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어떻게 보면 향방을 좀 가릴 수 있다라고 좀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제가 이제 상담을 한번 해보면요, 그 재개발, 재건축 쪽에는 상당히 좀 관심들을 많이 이제 갖고 계세요. 많이 갖고 계시는데 일단은 앞으로는요. 우리가 이 지역에서도 이제는 옥석을 좀 가릴 수 있는, 즉 사업성이 좋은 쪽으로 좀 투자를 해야 되는 이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매주 수요일마다 그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부동산 고민 상담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부동산에 대한 고민 무엇이든지 괜찮습니다. 뭐 재건축, 재개발, 그 다음에 소액 투자에 대한 고민, 아니면 뭐 매도 매수에 대한 고민, 아니면 갈아타기에 대한 고민, 뭐 세금에 대한 고민도 괜찮으니까요. 고민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를 주시면 저와 함께 실시간으로 이제 상담과 답변이 가능하니까요.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 재건축 시장에 대한 그리고 재개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요즘 이런 정비 사업과 관련된 소문이 많다 보니 또 섣불리 좀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양한 지역에서 이 소식이 들려올 때 그 옥석을 잘 가리는 게 중요할 텐데요. 혼자 하시기 어려우시다면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정창래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이용하실 수 있을 텐데요. 바로 내일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입니다. 어떤 분들 좋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는지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대표님. 자, 이따가 제가 또 이제 강의 시간에 약간 또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예, 얼마 전에 또 모아타운이 또 이제 지정이 됐죠. 예, 모아타운이 지정이 됐는데 이 우리가 이제 어떤 지역이 이제 선정이 되는 거랑 또 지정이 되는 거랑 그다음에 사업까지, 그러니까 아파트 입주까지 마무리되는 거랑은 상당히 틀립니다. 자, 어찌됐든 우리가 모아타운이라던가 이런 정비 사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조합원들이 하는 사업이잖아요. 즉 이제 조합 사업입니다. 이 조합 사업은 민간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어찌됐든 내가 시세 차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는 아파트까지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 이런 지역들로 좀 이제 가셔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번에 또 모아타운들이 좀 이제 발표가 됐는데 이 중에서도 우리가 어떤 지역은 또 갈 수가 있는 지역들이 있고요. 또 어떤 지역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러한 지역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따가 오늘 이제 강의 시간에 좀 짧게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이번 주 세미나 주제는요. 자, 우리가 대부분의 이제 투자자분들이 좀 소액으로 좀 상급지에 투자를 하기를 원하시죠. 예, 상급지에 투자를 하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이런 재개발 이슈, 그 다음에 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 때문에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금액대가 좀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용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예, 용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과거에는 뭐 2, 3천 투자 이렇게 이제 투자가 가능했는데 최근에 한 2, 3년 사이에 많은 지역들이 이제 재개발 이슈가 있다 보니까는 그런 지역들이 뭐 지금은 투자 금액이 6, 7억 투자 이렇게 많이 올라왔거든요. 예,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소액 투자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 좀 이제 하기가 너무 좀 이제 버거운 거 아니냐. 또 이제 지역이 좋은 이런 상급지 같은 경우에는 너무 투자 금액이 이제 커진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또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자, 하지만 기회는 있습니다. 예, 기회는 있으니까요. 내일 세미나에서는요, 이런 상급지, 뭐 이제 강남 쪽이라던가 이런 지역에 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전략에 대해서 제가 뭐 지역적인 설명까지도 제가 시간이 되면 해 드릴 겁니다. 예, 지역 설명까지 제가 해 드릴 테니까 이런 상급지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세미나에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기 속에서도 분명히 그 기회는 있기 마련이지만 이 기회가 정말 올바른 기회인지 검증할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저희 전문가들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내일 정창래 대표와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4번으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드릴 거고요. 또 가지고 계시는 고민 내용 저희 방송 시간 통해서도 여러분께 오늘 도움드리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해결해 볼까요? 다른 게 아니라 부천에 네, 석유마을 주공 4단지에 네, 25평짜리를 21년도에 제일 비쌀 때 네, 5억 천에 5억 천 정도 주고 샀거든요. 네, 그 전세가 이제 3억 2천 끼고요. 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전세는 2억 8천에 아, 새로 갱신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시세가 한 3억 4억대 좀 못 돼요. 아, 그래가지고 이걸 네. 계속 가지고 가느냐. 음, 지금 그때 당시에 살 때도 1가구 2주택이라 네, 뭐 취득세 문제도 있었고요. 네, 네, 그랬는데 지금 현재 제가 상동역 네, 35평을 18년도에 네, 약 5억을 주고 샀어요. 네. 근데 지금 한 8억 정도 가는데 아,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은가. 하나를 취득세를 납부를 하고서 네, 처분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전화 좀 드렸습니다. 네, 연락 잘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말한 2018년에 매수하신 아파트에는 거주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예. 네, 그리고 지금 2주택 상황으로 보유하신 게 가장 예. 좀 고점에 매수하셨다 말씀 주신 이 부천시 덕유마을 주공 4단지 예, 25평형인데 가격도 좀 내려가고 전세가도 내려가고 마음고생이 좀 많이 심하셨을 것 내려갔어요. 같아요. 속상해 죽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해결책을 전문가와 함께 찾아볼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제가 좀 질문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제 덕유마을 주공 4단지는 지금 매입을 하신 거죠, 그죠? 예, 예. 예, 그 다음에 아까 요 근처에 또 원래 또 1주택이 있으신 거죠, 그렇죠? 예, 1주택이 있었는데 이제 플러스 1주택이 되면서 예, 예. 지금 그 당시에 21년도에 매입을 하셨으면 지금 수도권의 대부분의 지역들이 지금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었기 때문에 2주택이면 원래 이 취득세가 중과거든요, 예, 그죠? 예. 예, 근데 지금 이제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 이거를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으로 해서 얘를 이제 그 3년 이내에만, 그죠? 예, 예, 예. 3년 이내에만 얘를 매도를 하게 되면 이제 취득세 중과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예, 예. 지금 이제 벌써 지금 매입하신 지는 21년도 매입하셨으면은 이제 예, 조만간에 예. 좀 매도를 하셔야겠네요. 그죠? 예, 예. 근데 이거를 지금 이제 취득세 중과 받은 취득세 중과를 피했던 거를 과연 예. 취득세를 그냥 중과를 받고 이거를 더 가져가야 될지, 그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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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덕유마을 주공 4단지를 가져가야 될지 아니면 예. 내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지금 이제 비과세 혜택을 받고 매도를 해야 될지 이게 궁금하신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예, 예, 맞습니까? 예, 예. 예. 자, 시청자님 제가 그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예,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금 주공 4단지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예. 얘를 내가 그때 취득세를 이제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난 팔 거다, 기존 주택을. 예. 그래서 그다음에 지금 이제 취득세 중과 안 받고 그냥 일반 세율 내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예. 그런데 지금 이제 3년이 지나가게 되면 이 네. 취득세 중과에 대해서 지금 이제 취득세를 납부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자,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예. 취득세를 내가 납부를 한다라는 거는 예. 요 지금 이제 지금 부천 쪽에 있는 주공 4단지가 앞으로 가격 상승이 좀 가격 상승이 좀 이루어질 거라는 어떻게 보면 기대감에 이제 우리가 취득세를 납부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근데 만약에 가격이 떨어지면은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차라리 여기 지금 아파트 네. 지금 비과세 받는 게 나은 거죠. 예, 그죠? 예. 예. 자,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취득세 예. 일단은 얘는 지금 워낙 고점에 물리신 거잖아요. 그죠? 예, 예, 고점에 물리셨고요. 일단은 요 지역 일대가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 많이 오를 가능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기존 주택 있죠. 네. 예, 기존에 원래 지금 이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요. 예. 예, 얘는 이제 비과세 받고 매도하세요. 아, 기존의 주택을요? 예, 비과세 받고 매도하시고요. 정 예. 안 되면 내가 취득세를 지금 중과해서 돈 더 내는 것보다 내가 비과세 받고 매도하고 다시 예. 또 하나 매입하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취득세는. 아, 그래요? 예, 아니 내가 취득세 중과를 하면 지금 몇 천만 원을 내야 되는 거고 예. 만약에 내가 기존 주택을 비과세 하나 받고 다시 내가 매입을 한다 그래도 그냥 예. 취득세는 일반 세율로 그냥 내는 거잖아요. 아, 예. 그런 게 훨씬 이득인 거죠, 그죠? 아,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네. 자, 우리가 이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사실은 이쪽은 좀 이게 전망이 아주 좋다고는 이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 아. 이유가 뭐냐면요. 이 덕유마을 주공 4단지 요 일대가 이쪽에 주공 아파트들이 용적률은 상당히 좀 낮아요. 네. 용적률이 뭐 이제 100% 초반대 이렇거든요. 근데 네. 앞으로 이제 이 아파트가 나이가 들면 재건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을 논할 때, 네. 사업성을 판단을 할 때 기존의 용적률이 낮으면은 네. 어느 정도는 사업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예, 근데 여기가 용적률이 지금 100% 초반대니까 예. 용적률은 상당히 낮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은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이 있는 거지. 네. 어떻게 반대로 보면요. 우리가 네. 아까 제가 이제 시작할 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예. 최근에 건축비가 계속 오르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예, 건축비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 용적률은 낮더라도 건축비가 오르다 보니까는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추가 분담금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예요. 네. 추가 분담금이. 자, 그럼 이 추가 분담금이 높아지게 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지역에 내가 만약에 A하고 B라는 지역에 내가 물건을 갖고 있는데 네.
똑같이 추가 분담금이 한 5억 정도가 나왔어요. 예. 근데 A라는 지역은 5억 정도가 나왔는데 아파트 시세가 주변에 10억밖에 안 돼. 아, 근데 B라는 지역은 5억이 나왔는데 아파트 시세가 주변에 한 30억 돼요. 예. 자, 그럼 사업은 이쪽이 진행이 되겠죠. 그렇죠? 예. 예. 여기는 내가 나중에 아파트로 받는데 아파트로 받는 가치 대비해서 추가 분담금 부담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이해되시죠? 예. 네. 근데 지금 부천이라는 지역이 제가 볼 때 지금 갖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이런 지역이에요. 야. 그러니까 향후에 재건축이 되더라도 크게 예. 재미가 없다라는 거죠. 예. 네. 예, 이해되시죠? 예. 자, 예. 그다음에 아까 제가 일단은 비과세 받고 세금을 절세하는 게 낫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자, 네. 우리 시청자님은 이거를 취득세 중과하면서까지 가져가려는 이유는 어떤 거예요? 여기가 조만간에 가격 상승이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감에 지금 하는 거예요. 그죠? 예. 예. 근데 저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예. 자, 우리가 그동안에 한번 이제 서울하고 서울 외곽 지역, 그다음에 요 부천 일대, 그러니까 서울의 외곽의 이제 수도권 지역에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면요. 자, 이런 거죠. 자, 항상 우리가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그죠? 네네, 자, 맞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의 중심부는요. 뭐 강남 상구라던가 용산이라던가 마포라던가 이런 좀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서울은요. 본격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오르기 시작한 게 2017년부터예요. 예. 예, 좋은 지역들은. 예. 예. 그다음에 서울의 이제 노도강이라던가 이런 지역들 있죠. 예. 서울의 외곽 지역들. 네네. 서울의 외곽 지역들은 본격적으로 가격이 오르기 시작한 게 좀 시간이 지나서 2019년도부터예요. 네. 자, 그다음에 여기는 언제 이제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냐? 부천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부천 일대는 2020년 이후부터예요. 예. 자, 우리가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중심부가 먼저 오르면서 외곽으로 그게 온기가 퍼질 때까지 시차가 존재를 하죠. 그렇죠? 네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그럼 어떤 얘기냐? 여기가 가격이 올라주려면 서울의 일단 중심부부터가 먼저 가격이 올라줘야 돼요. 그죠? 네네. 그다음에 가격이 올라주고 난 이후에 시차가 또 4, 5년 정도는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단기간에 가격 상승이 지금 될 수가 있을까요? 아니죠?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취득세 중과 부분을 따로 내시고 그냥 2주택으로 가는 것보다는요. 예. 지금 기존의 주택 그냥 지금 비과세 받고 매도하시고요. 네. 만약에 내가 그 집이 너무 좋다. 그러면 네. 차라리 취득세 내가 그냥 일반 세율로 다시 내고 또 매입하시는 게 훨씬 나은 상황인 예,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예, 이해되시죠? 예.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역적인 분석을 먼저 좀 도움 드렸습니다. 이 지역에서 내가 매수한 아파트가 더 가격이 오르길 기대하기보다는 우선 비과세 혜택, 세금적인 혜택을 받는 게 좋겠다 조언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매도 계획 세워보시고 그 다음 투자 전략 또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저희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 시청하시는 여러분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번호입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오늘 저는 어떤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세요? 저는 이태원 그 청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요. 46평에 거주하고 있는데 네, 20년 넘게 살았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주변에 보면 한남 뉴타운하고 네, 그 저희 그 청아파트 옆에 보면 지금 그 유엔사 네, 그 지금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아파트도 작년에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연락 잘 주셨어요. 네네. 말씀 주신 이태원 청화아파트 46평형에 좀 오랫동안 거주를 하셨는데 주변에 네네. 이제 개발 소식들도 하나하나 들려오고 행복한 고민을 좀 하고 계시는 게 아닐까 싶은데 앞으로의 향후 전망 한번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인사 네. 먼저 나눠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옆에 지금 청아 아파트 거주하고 계시면 네네. 지금 옆에 지금 유엔사 부지 지금 이제 건물 올라가고 있는 거 지금 보고 계시겠네요. 그죠? 네. 예. 자,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까요? 좀 어렵게 설명드리면 좀 그러니까. 네. 자, 우리가 부동산 투자라는 거는요. 투자라는 건 뭐냐면 네.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시간이 네. 지나면 지날수록 나보다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지역이라서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내 거를 더 비싸게 사주면 내 거는 가격이 많이 오르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죠? 예.
자, 일반적으로 우리 그 방송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아실 거예요. 한남 뉴타운이 비싼 거는요. 그죠? 네. 한남 뉴타운이 여기 지금 한남 뉴타운인데 이 한남 뉴타운이 서울에서 재개발 지역 중에 가장 비싼 지역입니다. 예. 아,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가 이제 한남 뉴타운이 있으면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보유하고 있는 청아 아파트는 지금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자, 근데 우리가 한남 뉴타운이나 지금 여기보다 더 비싼 데가 어디냐면요. 더 비싼 데가 어디냐면 다 아실 거예요. 뭐 그 예전에 외인 아파트 부지 개발한 이제 나인원 한남, 그다음에 네. 이제 한남 더일, 그다음에 한남동에 이제 고급 빌라가 많이 모여 있는 유엔 빌리지 일대. 이쪽이 네. 이제 가장 부촌이잖아요. 그죠? 예. 예,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나인원 한남이나 한남 더일 여기보다는 한남 뉴타운은 되게 싼 거죠. 그죠? 네. 예, 가격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시청자분들이 아시기에는 한남 뉴타운이 되게 비싸잖아요. 지금도 뭐 한남 상구역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33평 조합원 지금 매수하시려면 한 25억에서 27억 들어가니까 되게 네. 이제 비싼 지역으로, 그러니까 비싼 지역이죠. 그런데 주변 지역의 나인원 한남이나 한남 더위 유엔비리 쪽하고 비교해 보면 싼 거라는 거죠. 그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용산에 있어서 가장 중심축은 어디냐면 지금은 이 한남대교 라인 쪽으로 이쪽이 이제 가장 중심축이거든요. 네. 자, 그런데 앞으로는 이 중심축이 좀 이동을 할 거예요. 자, 어떻게 이동을 하냐? 자, 지금은 이쪽에 지금 이쪽 라인이 지금 중심축이라 그러면 아까 우리 시청자 지금 청아 아파트가 여기 있고 여기 지금 유엔사 부지 있잖아요. 그죠? 예, 예. 여기 유엔사 부지가 있고 밑에 수송부 부지가 있는데 네. 우리가 이제 자, 입지만 보면 사실은 나인원 한남이나 한남더위보다도 여기 지금 민족공원 100만 평을 끼고 있는 공원 100만 평을 끼고 있는 여기 유엔사 부지 입지가 훨씬 좋죠. 그렇죠? 네, 네. 예, 그래서 이 유엔사 부지 같은 경우도요. 지금 뭐 조만간에 지금 오피스텔도 지금 이제 분양에 들어갈 거는 같은데 여기에 지금 오피스텔, 7성급 호텔, 백화점, 아파트가 들어오는 지역이거든요. 유엔사 부지는요. 예, 네. 근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용산은 투기가여지구이기 때문에 이제 아파트는 분양 안 하고 임대 후 분양 전환으로 갑니다. 여기 나인원 한남이나 한남도일도 그랬었거든요. 예, 네. 그래서 먼저 오피스텔 먼저 분양할 건데 네. 오피스텔이요. 지금 네. 제가 볼 때는 평당 한 1억 한 2, 3천 정도의 분양가가 정해질 거예요. 아, 자, 근데 오피스텔 평당 1억 2, 3천이면요. 네. 우리가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비교해 봤을 때 그러니까 전용률이 낮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파트는 우리가 전용률이 보통 한 평형 대비해서 75% 정도. 그다음에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평형 대비해서 전용률이 4, 50%밖에 안 나오거든요. 네. 예, 그럼 이거 아파트 평당 2억이에요. 자, 거기다가 이게 유엔사 부지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수송부 부지고요. 예, 그러니까 이 수송부 부지도 아직 매각은 안 됐지만 유엔사 부지랑 똑같은 급으로 개발이 되거든요. 네. 자, 그러면 앞으로 용산에서 가장 부촌인 지역이 어디냐면 지금은 한남대교 쪽이지만 앞으로는 반포대교 쪽이 될 거예요. 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가 앞으로 이 민족공원에 끼고 있는 요 일대. 그래서 우리가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에도 여기 5구역이 제일 비싼 거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청아 아파트 지금 여기에 있잖아요. 그죠? 예, 예. 예, 그럼 청아 아파트 지금 재건축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자, 이 청아 아파트가 지금 재건축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자, 나중에 청아 아파트가 재건축을 추진을 하면 이 재건축을 추진을 하면서 우리가 포지셔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네. 옆에 한남 뉴타운도 비싼 지역이지만 청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중대형 평형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죠? 예.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재건축 아파트, 이 청아 아파트에 대한 포지셔닝이 한남 뉴타운 쪽이 아니라 옆에 유엔사 부지나 수송부 부지 쪽으로 지금 포지셔닝이 될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이쪽으로 포지셔닝을 해야죠. 네. 더 비싼 지역으로, 그죠? 네. 예, 그러면 자, 어떻게 보면 이 청아 아파트가 나중에는 사실 지금 청아 아파트 팔고 나인원 한남이나 한남더일 못 들어가잖아요. 네. 예, 꿈도 못 꾸죠, 그죠? 네. 그런데 이 청아 아파트가 나중에는 나인원 한남이나 한남더일보다 더 좋은 그 주거 시설이 또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이해되세요? 네네. 예, 그래서 항상 이 부동산은요. 네. 부동산 투자하실 때 상당히 좀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데 부동산은 간단해요. 부동산은요. 네. 앞으로 부촌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선호할 만한 지역, 이 지역으로 내가 미리 선점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죠? 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도 지금 현재는 뭐 나인원 한남이나 한남더위 유엔비리 쪽이 지금 부촌이지만 앞으로는 여기가 유엔사 부지, 수송부 부지, 그다음에 서빙고동 일대, 요 일대가 개발이 되면 여기가 앞으로 명실상부 용산에서는 가장 비쌀 지역이 된다라는 거죠. 예, 여기 지금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게 지금 네. 청아 아파트예요. 네네. 예, 그럼 뭐 걱정하실 거 없으시겠죠? 그죠? 이거 어떤 그렇네요. 거냐면 네. 이런 거죠. 제가 이제 뭐 상담을 하다 보면 우리 네. 이 상담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자, 부동산 투자 잘하고 싶으시면요. 네. 돈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을 들어가셔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 네.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무임승차를 잘 하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네. 자, 우리 시청자님 여기 지금 청아 아파트 갖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도 앞에 공원 100만 평짜리 생기죠. 네. 우리 여기 공원 100만 평짜리 생기는데 우리 시청자님 돈 내요, 안 내요? 그렇죠. 안 내죠. 네. 그죠? 자, 그리고 여기 신분당선 연장되는 건 아시죠? 이쪽에 네네. 26년도에 이제 착공 들어갔는데 신분당선이 강남에서 그러니까 여기 용산이 좋기는 한데 강남에 가는 노선이 없어요. 근데 신분당선이 여기 지금 한강중학교 근처로 신분당선이 앞으로 또 연장이 되거든요. 네. 예, 근데 우리 시청자 이거 신분당선 연장되는데 돈 내세요, 안 내세요? 아니죠. 예, 그게 바로 무임승차예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은요, 돈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을 내가 먼저 찾아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무임승차를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청아 아파트든 한남 뉴타운 주변이 개발되면서 입지여건 좋아지고, 그러니까 인문환경 좋아지고, 그 다음에 앞으로 여기가 명실상부 부지에 가장 용산에서도 부촌이 될 수 있는 지금 요건을 갖추고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투자는 잘 해놓으신 거예요. 네. 예, 앞으로 여기 방송에 전화하지 마세요. 예, 이거는 그냥 편하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정말 행복한 고민이 맞았습니다. 앞으로는 걱정 없이 쭉 어떻게 가격이 오르는지 발전하는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고민 내용 전문가의 의견으로 풀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 주시고요. 자, 얼마 전이었죠. 서울시가 이번에 양재 서초 구의 양재 2동을 비롯해서 총 5곳의 모아타운 예정지를 추가로 좀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모아타운 그동안도 조금 관심이 있었는데 이렇게 또 새로운 지역이 선정되다 보니 그 지역도 좀 공부를 해봐야겠다. 여기에 빨리 좀 투자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고민이 생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모아타운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자세히 준비해봤습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모아타운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섣부르게 공부하지 않고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 없이 접근했다가는 또 오랫동안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묶여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모아타운 대상지 중에 어디에 투자해봐야 하는지 그 옥석 가리기도 좀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투자 이야기를 정창현 대표와 함께 나눠볼게요. 대표님 전해주실까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정비 사업지로 이제 선정이 되거나 지정이 되는 거랑요. 그다음에 내가 또 시세 차익을 또 볼 수 있는 거랑은 이제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 별개의 문제인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선정이 되고 지정이 되면 마치 로또가 된 것처럼 이제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좀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예. 자, 먼저 그 최근에 보면 지금 정비 사업지들이 상당히 지금 활성화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뭐 110 부동산 대책을 보면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 재개발에 대한 규제 완화 이런 정비 사업지에 대한 완화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완화가 이루어지면서 지금 이제 재개발지로 즉 정비 사업지로 지금 선정이 계속 되고 있는데 자, 얼마 전에 이제 2월 16일 날 서울시에서 모아타운 이제 5곳을 또 새롭게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예, 선정을 했고요. 예, 그래서 요 선정된 지역을 보면 지금 상도동 일대, 그 다음에 중화동 일대, 그 다음에 면목동 일대, 그 다음에 양재동 일대 이제 2곳 이렇게 해서 5곳이 이제 선정이 됐다라는 거죠. 먼저 거기 선정된 지역들 하나하나 한번 지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상도동 일대를 한번 보시면요. 여기 지금 상도동 일대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여기 지금
재개발하고 있는 상도 11구역. 예, 지금 이제 한창 지금 이제 입주 지금 앞두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예, 여기 이쪽이 지금 옆에 좀 이제 그 녹지가 보이죠? 예, 서울 도심에 녹지가 있다라는 거는 웬만한 지역들은 다 구릉지로 보시면 됩니다. 구릉지로. 그래서 여기가 이제 상도동 일대가 여기 11구역 바로 옆에가 새롭게 이제 이쪽이 지금 이제 구릉지역, 이 구릉지역인데 이제 그 모아타운으로 이제 선정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화동입니다. 이 중화동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중랑역 이제 인접을 해 있고요. 중랑역에 인접을 해 있고 여기가 예전에 중화 누타운이었어요. 중화 누타운. 네. 중화 누타운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가 되고 다시 이번에 모아타운으로 이제 지정이 됐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상도동 한 곳, 그 다음에 중화동 한 곳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면목동입니다. 예, 면목동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안에 또 모아타운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면목동도 새롭게 요 지역이 이렇게 또 새롭게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강남 쪽에서는 사실 모아타운이 지정이 된 데가 많지가 않죠. 예, 지금 일원동에 지금 대청마을 요 일대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양재동 일대 중에 양재동이 여러 군데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양재동 그 중에 일부가 이번에 모아타운으로 이제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 가칭 1구역, 예, 가칭 1구역이 이제 양재동 두 곳이 모아타운으로 이제 지정이 됐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역으로는 4개, 그 다음에 이제 구역으로는 5개 구역이 모아주택으로 이제 지정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또 이제 지정이 되는 거랑 우리가 또 차익을 많이 볼 수 있는 거랑 틀려요. 지금 여기 내에서도 보시면 지금 면목동이나 중화동이나 지금 요런 지역들도 있고 양재동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가격 흐름을 한번 이번에 지정되고 나서 제가 한번 가격 흐름을 한번 살펴봤거든요. 근데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선정되자마자 지금 한 2억 정도가 가격이 뛰었어요. 2억 정도가. 예. 자, 그런데 지금 면목이나 좀 상대적으로 좀 주거 선호도가 조금 낮은 지역들은 가격 상승이 별로 많이 안 됐습니다. 상승이. 예. 자, 그 이유는 제가 좀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 장단점을 좀 아셔야겠죠. 예, 장단점을 아셔야 되는데 이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요. 자, 우리가 이제 어떤 지역, 뭐 재개발이나 재건축 마찬가지입니다. 정비 사업을 하려면 구역으로 지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재건축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안전진단 통과하고 정비계획 세워서 구역 지정 받아야 되는 거고, 재개발도 마찬가지예요. 재개발도 구역 지정 받아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모아타운은 자, 이렇게 아까 그 5개 지역이 선정이 됐잖아요. 선정이 되면 2년 이내에 이제 2가지 방식입니다. 주민 제한 방식이라던가 아니면 지자체장, 각 지역의 지자체장이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하게 돼 있어요. 2년 이내에. 그래서 이 모아타운은 관리 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냥 정비구역 지정된 겁니다. 예, 정비구역 지정된 거니까 상당히 빠르죠. 자, 그 다음에 사업 속도가 일반 재개발에 비해서 상당히 빠른 게요. 자, 우리가 구역 지정 이후에 추진위원회 만들어야 되고 조합설립 인가 받아야 되고 사업시행 인가 받아야 되고 관리처분 떨어져야 이제 이주하고 철거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중에 2단계가 생략이 됐습니다. 즉 추진위원회 안 만들고요. 바로 조합으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시행 인가 때 관리처분 같이 해버려요. 사업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장점이 뭐냐면 아무래도 일반 재개발에 비해서는 좀 개발되는 규모가 약간 적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장단점이 될 수도 있는 거지만 장점으로 보시면 어떤 거냐면 장점으로 보시면요. 자, 아무래도 조합원 수가 적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즉 우리가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갑니까? 예, 산으로 가죠. 즉 조합원들이 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동의박치가 상대적으로 아주 용이합니다. 그러니까는 사업 진행이 상대적으로 좀 사업성이 높은 지역들은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런 모아타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저층 주거 지역을 재개발 형식을 통한 사업을 하면 우리가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합 비용으로 해서 기부 체납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비용이 상당히 많이 어떻게 보면 조합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아타운으로 가게 되면 이런 기부 체납 같은 경우를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예, 그러니까 이 기부 체납에 대한 부담이 적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최근에 보면 우리가 이제 뭐 신속으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아타운으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게 장점이고요. 예, 단점을 보면요. 자, 우리가 사업성하고 이제 관계된 건데요. 자, 노후도 요건이 완화가 된 거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개발은 30년 노후도 67%인데 얘는 20년 노후도 57%. 노후도 요건이 완화가 됐잖아요. 자, 노후도 요건이 완화가 됐다라는 의미는 그 지역에 가보면은 조합원들이 좀 많은 거예요. 즉, 빌라촌들이 많다라는 거죠. 아까 지정이 된 중화동이나 면목동, 상도동 일대, 양재동 마찬가지예요. 다 빌라촌이에요. 다 빌라촌. 예, 빌라촌입니다. 즉, 빌라들이 많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 예, 빌라들이 많다라는 거는 조합원 비율이 높은 거예요. 조합원 비율이 높다라는 거는 우리가 나중에 조합원들이 가져가고 남는 찌끄러기들 일반 분양하죠. 예, 그러면 일반 분양분이 적은 거예요. 일반 분양분이 적으니까 어떻게 보면 사업성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태생적으로 이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자, 그다음에 그래서 사업성이 낮은 지역들이 좀 다수 있다. 이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모아타운에 어떻게 투자를 하셔야 되냐면요. 아까도 이제 보면은 모아타운은요. 우리가 최근에 이제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아까 장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노후도 요건이 완화가 됐다는 단점이 있지만 또 장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 우리가 최근에 보면 어떤 지역이 신속으로 갈 수 있는 노후도가 됨에도 불구하고 모아타운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모아타운으로 가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즉, 우리가 모아타운으로 가더라도 상대적으로 노후도가 높은 지역으로 가야 여기가 조합원 비율이 그만큼 낮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 사업성이 담보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입지가 좋은 지역은 괜찮아요. 입지가 좋은 지역은. 자, 이런 거죠. 우리가 조합원 비율이 높더라도 입지가 좋아서 나중에 내가 아파트로 받았을 때 아파트의 가치가 높은 지역이면 내가 추가 분담금 부담이 있더라도 사업이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 그러니까 아까 보셨듯이 우리가 다른 지역에 뭐 다 빌라촌이었지만은 면목동이나 이런 지역들보다는 양재동의 가격이 지금 많이 올라간 게 단기간에 지금 선정되자마자 많이 올라간 게 이제 옆에 지금 개포중으로 재건축된 아파트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파트가 높잖아요, 주변에. 예,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이제 프리미엄이 이제 더 많이 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모아타운 투자법 중에 두 번째, 입지가 좋은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우리가 모아라든가 뭐 신속이라든가 역세권이라든가 항상 어떤 지역이 뜬금없이 우리가 정비사업지로 지정이 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개발지들이 많아서 개발지 주변으로 이렇게 확장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아까 보시면은 상도동 같은 경우도 상도 11구역 또 주변에 신속이 있으니까 여기가 상도동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개발지하고 인접해 있는 지역 중에 어느 정도 모아타운 노후도가 나오는 지역들, 이런 지역으로 먼저 선점을 하시게 되면, 좋은 입지로 선정을 하시게 되면 내가 시세 차익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가 인근 지역에 개발지가 좀 인접을 해 있는 지역들이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나중에 정비사업지로 지정을 좀 빨리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아타운으로 무조건 뭐 선정된다, 지정된다고 해서요, 무조건 이제 돈이 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좀 맞춰드렸는데, 자, 제가 이번 주 내일이죠. 내일 오후 2시에 제가 세미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아까처럼 지금 이제 양재동 같은 경우에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단기간에 가격이 많이 올라 버렸죠. 그렇죠? 예. 자, 이렇게 우리가 투자라는 거는 내가 나중에 시세 차익을 좀 많이 볼 수 있는 지역으로 당연히 모든 분들이 투자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럼 어떻게 보면 그런 지역이 어디인지 사실은 좀 길을 잘 못 찾으시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자, 그런데 내일 세미나에서는요, 지금 양재동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입지에 우리가 소액으로 1억 초중반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예, 그러니까 강남 쪽입니다. 예, 강남 쪽. 그래서 제가 상급지 소액 투자 전략이라고 했는데, 예, 강남 쪽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전략에 대해서 제가 내일 세미나를 준비 중에 있고요. 아울러서 지금 이제 3월 이후에는 아마 시장이 많이 변할 겁니다. 예, 지금
거래량도 많이 살아나고 있고 그다음에 시장을 둘러싼 환경들이 좀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럼 환경이 바뀌게 되면 어떻게 보면 시장도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겠죠. 이런 시장 전망에 대해서도 제가 세미나에서 진행을 할 거니까요. 예,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모아타운 대상지가 되더라도 그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그런 지역이 어디일지 함께 좀 공부해 나갈 수 있는 시간 내일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 안내까지 도움드렸거든요. 자세한 안내 필요하시다면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더 친절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드릴 거고요. 자, 방송 남은 시간 통해서도 여러분의 고민들 더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서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아, 네, 저는 여유자금 한 1억 5천 정도가 있어요. 네. 네네. 그래서 요즘 핫한 게 뭐 모아타운이라든지 이런 재개발 될 만한 지역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찾다 보니까 네. 부동산 잘 하는 그 지인이 추천해 준 곳이 있어요. 네. 네네. 그래서 그 지역에 이제 다녀는 왔는데 네. 그래도 전문가님한테 한 번 더 확인을 받고 네. 하고 싶어서 전화드렸거든요. 연락 잘 주셨어요. 어느 지역을 좀 네. 다녀오셨을까요? 석관동에 갔다 왔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여유자금 네. 1억 5천만 원으로 지인 네네. 추천, 그 무섭다는 지인의 이야기를 듣고 성북구 네네. 석관동에 좀 다녀오셨는데 모아타운은 그 입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바로 직전에 해주셨거든요. 여기 아, 투자해봐도 네네. 괜찮은지 한번 대표님께 네.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오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아,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예, 여기 그 석관동이면은 지금 여기 그 돌고 지역 주변에 이쪽 갔다 오신 것 같은데 이쪽이 네, 한 지금 1년 반 전에 모아타운 지정됐거든요. 네, 지정된 지역이더라고요. 여기 몇 구역 보셨어요? 1-3. 1-3구역. 네네. 아, 여기 지금 시공사 선정은 끝났죠? 예. 네네네. 여기 투자 금액이 얼마인데요? 투자 금액은 1억 한 3천 정도요? 1억 3천. 네네. 저는 좀 투자를 안 하셨으면 하는데. 아, 예, 그래요? 이거 친구분이 추천해 주신 거예요? 네, 부동산 아주 투자를 잘하는 친구거든요. 제가 볼 때는 잘하시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래요? 예, 그거 제가 그래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 네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지금 이제 모아타운 이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아타운이 선정이 되고 뭐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예, 진행이 되고 네네. 근데 나중에 우리가 네. 차익이 많이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네네. 예, 자, 그런데 자, 우리가 그럼 이런 거죠. 자,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추가 분담금이 어느 정도 최근에는 지금 추가 분담금이 좀 많이 들어가는 추세잖아요. 이제 건축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그 건축비가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추가 분담금이 좀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네. 그런데 이 추가 분담금이 좀 들어가더라도 내가 이 추가 분담금을 내더라도 내가 나중에 내가 차익이 많이 생기면은 괜찮거든요. 차익이. 네네. 그렇죠. 자, 그러니까 네. 내가 추가 분담금 내더라도 내 아파트가 가격이 높으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죠. 예, 네네. 그런 데는 사업이 당연히 진행이 잘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최소한 어떻게 보면 이거를 뭐 일률적으로 우리가 평균을 내볼 수는 없지만 뭐 네. 이러한 지역들도요. 서울에는 사실 아파트 가격이 상대적으로 아주 높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그러면 주변에 인근 지역에 33평 기준 아파트 가격이요. 최소한 15억 이상은 대줘야 어떻게 보면 최근에는 건축비 상승분에 대한 사업성이 나오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돌고지 모아타운에 있고 여기 앞에 장인우타운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장인우타운에 지금 입주한 아파트들을 보면 한 3년 차 되는 아파트를 보면 여기 레미안 장이 퍼스트하이랑 그다음에 레미안 장이 포레카운티 있거든요. 예. 네네. 여기도 뭐 나쁜 지역은 아니에요. 앞에 뭐 가운데 역세권 개발지 있고요. 네. 여기가 한 3년 차 되는 아파트인데 33평형이 지금 10억이에요. 아, 그래요. 자, 인근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낮죠. 그렇죠? 네,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아주 여기가 뭐 시세 차익이 아주 많이 나는 지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입지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지역에 투자를 네. 해야 되는지. 네. 예, 그래서 제가 뭐 지역은 좀 이 방송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하고요. 네네. 우리가 이제 강남권, 뭐 강남이라던가 이제 서초 지역들,
뭐 서초 네. 이런 지역들도요. 지금 네. 모아타운이 될 만한 지역들, 지금 주변에 지금 무르익은 지역들이 잘만 네. 찾아보시면 아까 1억 3천 투자라 그랬죠. 네네. 예, 1억 한 1억 중반대 투자하면 충분히 투자가 가능한 지역들이 제 눈에는 보이거든요. 아, 그래요. 자, 그러면 저도 지역적으로 그쪽도 봤을 때 봤는데 여기다가 투자하실래요? 서초에다 투자하실래요? 당연히 서초에다 해야죠. 예, 투자 금액이 비슷하면 그죠? 네네. 예, 나중에 개발될 때도 우리가 서초에서 개발되면 최소한 아파트 가격이 25억 이상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네. 예,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친구 따라 뭐 여기도 뭐 나쁜 지역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어떤 지역을 폄하하고 이런 건 아닌데 우리가 뭐 네네. 속담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네. 예, 친구 따라 강남 가셔야지 왜 강북을 가시냐고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는 어. 제가 내일 세미나 진행하니까요. 네네. 예, 제 세미나 때 제가 지역도 좀 아울러서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아, 그래요. 예, 시간 나시면 세미나 때 한번 놀러 오세요. 예. 아, 전화 너무 잘 드렸네요. 예, 예, 예. 아, 네, 알겠습니다. 너무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네, 연락 잘 주셨습니다. 투자 반대 의견 들으니까 다음 투자를 또 계획해 보시기 바랄게요. 저희 다음 전화 또 빠르게 연결해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저 지금 저희 네. 어머니랑 둘이 같이 살 아파트 좀 찾고 있는데, 네, 저 지금 일산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거든요. 네. 저 지금 그 전세금이랑 좀 모아놓은 여윳돈 합치면 한 8억 정도 될 것 같은데, 네. 혹시 그 두 식구 거주할 만한 서울 쪽 8억선 아파트 추천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실거주 목적으로 8억대의 서울 아파트 말씀 주셨는데 서울 지역은 어디든 좀 괜찮으실까요? 직장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우선 저는 경기도에도 있기 때문에 우선 서울만 되면 다 괜찮을 거는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투자 가치를 조금 더 우선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아, 안녕하세요. 네, 그 어머니랑 두 분이서 지금 이제 사실 거죠? 네, 두 명이서만 지낼 거예요. 아, 지금 자금은 8억 정도고요. 예. 네, 네. 사실 요즘 뭐 아파트 가격이 내렸다고는 하는데요. 내렸다고는 하는데 뭐 좋은 지역, 그러니까 좀 가격이 많이 오를 만한 지역에 사실 8억대가 찾기는 아주 쉬운 건 아니에요. 예. 네. 쉬운 건 아닌데 일단은 제가 한번 이렇게 한 게 투자라는 거는요. 예, 투자는요. 예, 우리가 보통 이제 부동산 투자 잘하고 싶잖아요. 그죠? 네. 예, 부동산 투자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내가 여윳돈이 적잖아요. 여윳돈이 적더라도요. 대장주 옆으로 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비싼데 옆에 있어야 돼. 네. 비싼데. 그래야지 비싼데 옆에 있어야 비싼 데가 올라주면 내 것도 같이 올라주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다른 시청자님하고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지역을 봤을 때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 먼저 오르고 그렇지 못한 지역이 나중에 오르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대장주 옆에 있어야 같이 올라주는 거예요. 아, 네. 예. 그래서 대장주 옆에 인접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주변에 호재들이 많아야 돼요. 어떤 이슈가 있어야 돼요. 개발 이슈들이. 예.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시간적인 여유는 좀 많지는 않으니까 두 군데 좀 추천을 해드릴게요. 예. 네. 하나가 노량진 뉴타운 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여기 지금 노량진 뉴타운 같은 경우가 지금 사업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예,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근데 뉴타운이 본격적으로 지금 뭐 아파트가 아직 들어서지 않았으니까 지금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노후된 주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입문 환경이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도 앞으로 8년 정도면은 8년에서 10년 정도면 다 아파트 개발이 끝나요. 한 10,000세대 정도가. 아, 네. 자, 여의도 바로 앞에 있죠. 입이 좋죠. 그렇죠? 네, 네. 너무 좋아요. 예, 그다음에 노량진 정도면요. 서울에서 중상급지 정도는 돼요. 자, 근데 네. 옆에 신동아 아파트가 있거든요. 신동아 네네. 리버파크. 예. 얘가 25평짜리가 한 8억 초중반대면 매수가 가능합니다. 예. 그러면 여기 앞에 그러니까 노량진 대장주가 생기고 앞에 여의도도 인접해 있고 그다음에 장승배기역 쪽으로 이제 동작구에 이제 행정타운이 또 생기거든요. 주변에 호재들도 많죠. 그렇죠? 네, 네. 자, 거기에다가 이 신동아 아파트 같은 향후에 또 리모델링이라는 또 호재도 있어요. 예, 리모델링이라는 또 호재들도 있기 때문에 하나는 신동아 아파트 하나 추천해드리고요. 예.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옛날 노래 뭐 동요 중에도 뭐 엄마야 아빠야 강변 살자 했잖아요. 강변. 예, 한강변 좋아하시죠? 너무 좋아합니다. 예, 한강변 하나 해드릴게요. 한강변. 네. 예, 한강변에 보면 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데가 어디입니까? 압구정, 청담, 삼성라인입니다. 그죠? 네. 여기 바로 건너편에 자양동이 있네요. 그죠? 네. 예, 그다음에 강북에서 제일 비싼 재개발 중에 가장 비싼 지역 한남 뉴타운하고 양대 산맥
성수 전략정비구 여기 또 바로 옆에 있네요. 그죠? 네. 여기 자양 3동 쪽이에요. 건대입구역 앞에 거기 우성 아파트 있거든요. 자양 우성 1차, 2차. 네네. 얘가 바로 앞에 건너편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장주 바로 옆에다가 재개발 대장주 바로 옆에다가 그죠? 네네. 또 한강변에 자리 좋죠? 너무 좋아요. 예, 여기 21평형 한 8억 정도 매수해요. 예. 그러면 제가 둘다 시간적인 좋다. 여유가 없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아파트 임장을 또 꼭 해보시고 현명한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 저희 방송 이후에도 무료 전화 열어둘 테니까요. 참여 원하신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고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비 내리는 오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